사실 모든 자소와 모든 면접 답변은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어떤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이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자소서 꿀팁 2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타 이건 기본이다. 자, 스타 공식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서사 구조인 건데 상황, 해결, 과업, 액션, 결과 이거를 이제 영어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 영어 약자들을 따서 이어서 그냥 스타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말을 엄청 산만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내용도 구분이 안 되고 막 이야기만 하시는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면 당연히 읽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읽는 사람을 배려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상황, 해결, 과업, 액션, 결과 이 내용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나눠서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하나 제가 업어왔습니다.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이 내용도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냐면 상황과 문제 발생, 그리고 액션, 그리고 결과로 아주 깔끔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상황과 과업, 그리고 액션, 그리고 성과들 이런 식으로 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신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기술을 할 것인지 먼저 가닥을 잡아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타 공식에서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상황과 액션,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이제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자, 최대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을 보면 보통 500자, 800자, 1000자가 제일 많습니다. 자, 아직도 1000자를 내는 기업이 많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상황을 많이 쓰다 보면 이 500자, 800자 안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액션이라든지 결과를 쓰기에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쓰시냐면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막 300자, 200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역량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려면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행동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건데 상황에서 모든 글자 수를 할애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지 못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엄청 길어 보이죠? 근데 이게 다 상황과 문제 발생입니다. 모든 걸 설명하자 보니까 정말 길게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역량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 해결력이라고 친다면 그 문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황 정도만 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을 제가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자, 이 단 두 문장으로 요약을 아주 깔끔하게 끝내버렸어요. 이 두 문장 쓰고 바로 다음에 과업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행동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뭐 좀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복잡한 상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특히 상황을 길게 작성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역량, 능력,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써야 될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자소서가 됐든 면접 답변이 됐든 결국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떤 인재상에 부합한다 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은 뭐냐면 이 지원자가 결국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거기에서 평가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행동은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고 나노 단위로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3가지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3가지 문장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올바르게 행사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읽고 우린 뭐로 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는 인재다. 자, 그것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2단계입니다. 볼게요. 자, 행사 예산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에서 집행 단계까지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꼼꼼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친구가 어떠한 영향을 가졌는지는 모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4개년 행사 지출 내역서를 시계 그래프로 만들고 계정 항목들을 추출해서 지출 추이를 파악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뭐 회계, 경영 지원 이쪽 직무에 부합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 그 행동들은 무조건 구체적이고 그리고 직무적으로 부합하게끔 액션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소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친구가 정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고 직무적인 영향이 좀 있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시면서 내가 좀 모호하게 쓴 액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고민거리를 함께 고민하자. 현재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있고 아무리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존재 자체가 늘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업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고민거리를 함께 고민을 하고 실천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원생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자소서와 모든 면접 답변은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어떤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이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가 어떤 경쟁력이 있고 그 경쟁력으로 우리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래? 우리는 너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너네는 우리한테 뭘 줄 거야?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나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걸 한 번쯤이라도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문장으로 표현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쓰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템플릿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문장 템플릿을 보시면서 이 X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키워드라든지 내용 아니면 조사했던 내용들을 입맛에 맞게끔 각색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어디에?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포부에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뭐 1분 소개가 되었든 뭐 본인의 경쟁력을 어필할 때든 이런 식의 문장들을 한 번쯤은 내뱉으시면 좋습니다. 왜? 이 친구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한 아주 주인정신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엔 이 한 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와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꼭 할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것. 이 문장 관점은 중요하기는 한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5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훑고 지나갈게요. 자, 같은 단어 빈번하게 언급하지 마라. 자, 이건 뭐냐면 도전이라는 경험을 쓰는데 모든 자소서에다가 도전 단어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기보다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좀 바꿔주시면서 풍부한 어휘력으로 좀 더 승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동태. 자, 사실 수동태라는 게 어떤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좋지 않은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문장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이게 영어가 들어오면서 생긴 문장인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한 건가요? 능동태로 쓰셔야지 맞죠? 우리가 지원한 거야. 우리의 의지로. 지원한 게 된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불필요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수동태 문장들이 있다면 그 수동태 문장들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단어들. 사실 부정적인 단어들을 보면 어떤가요? 보는 사람들이 좀 기분이 불쾌해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많은 자소서를 읽느라 짜증이 나 있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문장은 간결하게 써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되게 지키지 못하시는 건데, 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문장을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내 호흡이 막 힘든데 이건 좀 긴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긴 거예요. 그 긴 한 문장을 두 문장이라든지 세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춤법 너무 기본이죠.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맞춤법 검사 사이트 있으니까요. 제출하시기 전에 꼭 맞춤법, 절자, 오류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57TV의 지원마왕 너구맨이었습니다.